여러분, 직장인이 부업을 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 데서도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순빠리는 수담여사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고요. 6살, 10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인 가족입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고 깍두기 색칠 가게부로 이렇게 생활비를 절약하면서 살고 있고요. 또 순빠리와 제가 함께 부업을 하면서 월급의 부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4개월에 500만원을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1년을 실천을 했죠. 그런데 올해는요, 3개월에 500만원을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2023년 1월, 2월, 3월 현재까지 해서 500만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유튜브, 굿노트 가계부 판매, 또 뭐 예금 이자도 있고요. 또 순빠리 쇼핑몰 수입도 있고, 또 월급의 비정기적인 수입을 좀 모아서 그렇게 500만원을 달성했는데요. 사실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부업까지 하기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요. 살림도 챙겨야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해내느냐 궁금하시죠? 여러분, 직장인이 부업을 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 데서도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직장에서 일을 제 시간에 잘 끝내고 오는 거예요. 이걸 잘 해야 집에 와서 부업할 시간도 있고요. 머리도 굴리고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야근이 잦거나 또는 직장 일을 집에까지 와서 생각하고 걱정하면 다른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나질 않죠. 이제 그리고 아이들 챙기고 집안살림 챙기는 건요, 신랑이랑 좀 나누어서 해요. 그리고 잠깐씩 짬 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유튜브 영상도 찍고, 신랑도 쇼핑몰 부업에 대한 일을 또 잠깐씩 또 하고, 저도 뭐 블로그 잠깐씩 포스팅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같이 하는데 이 부업으로 월급만큼 벌겠다, 아니면 그 이상으로 벌겠다, 그거는 바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욕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접어두시고, 그렇게 하려면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내 몸을 좀 버리면서까지 해야 되는 정도이니까요. 저희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퇴근하고 와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건요, 직장에서 그 시간 안에 업무를 잘 마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바로 좀 특별한 데일리 시간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여러 노하우 중에 짧게 일을 끊어서 하는데 15분 단위로 일을 끊어서 한대요. 그래서 그 노하우하고 또 이제 제가 깍두기 색칠 가게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돈을 시각화해서 이렇게 한 칸에 10,000원씩, 요 아이디어하고 합쳤어요. 깍두기 색칠 가계부가 돈을 이미지화 했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시각화했어요. 그래서 깍두기 색칠 가계부는 돈 100만원을 제가 이렇게 딱 눈앞에 펼쳐놓고 쓰죠. 이 시간표는 8시간을 내 눈앞에 펼쳐놓고 씁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칸만 이렇게 주르륵 있죠. 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표를 만들게 된 건 제가 이렇게 뭐 부업을 하려고 만들었다기보다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복직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아들 둘을 맡기고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빨리 집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야근은 안 된다, 집에 빨리 와야만 한다, 이런 간절함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회사에서 이면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이면지에다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보면 쭉쭉 이렇게 성 그어가지고 써서 X표 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다 했어요, 계속. 이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제가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했다고.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또 아침에 가서 그으려니까 또 귀찮아가지고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스프링으로 제가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해서 쓰고 있어요. 아침에 딱 해서 출근하면 이거 딱 펴놓고 계획부터 쓰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 양식은 제가 블로그에다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일을 다 못 끝내는 이유가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한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양이 아닌데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여러분. 아니면 그 일의 양은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이제 사람은 일을 할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일이 늘어진 거예요. 밀리고 늘어지면서 하루에 결국은 못 끝내게 되고 또 야근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시간표이고, 이 시간표를 만들어 쓴 지 4년이 되었는데 역시 효과가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했던 것만 소개를 해드리죠. 뭐 금융상품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가계부 쓰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썼더니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한 칸이 15분이에요. 그리고 15분 단위로 제가 여기다가 15분만큼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적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15분이 4개면 뭐예요, 여러분? 1시간이죠. 우리가 보통 표준 근로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줄이 1시간이고 8줄이니까요, 여러분. 8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썼어요. 9시에 출근해서 10시, 11시, 12시, 1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 있죠? 1시간 빼고 2시부터 3시, 4시, 5시, 6시까지 일을 하면 하루가 끝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5분 단위로 일을 쓰는데요. 요 안에 일을 하나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X표를 쳐요. 이게 다 X표 쳐지면은 가는 거예요, 집에. 너무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빨리 X표를 쳐야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일을 제가 빨리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표 시간을 짧게 잡은 거예요. 저 항상 제가 뭐라 그러죠? 목표를 너무 장기 목표를 갖는다거나 너무 큰 목표를 가지면 성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항상 단기 목표로 작게 끊어서 저는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도 뭐 500만원씩 이렇게 모아왔고, 그래서 꾸준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15분에 끝내는 목표를 잡으면 이게 빨리 성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속도가 붙어요. 할수록. 보통 일은 할수록 늘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할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집중력 있게 일을 끝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음 일을 착수할 때까지 그 중간에, 그러니까 A라는 일을 끝내고 B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중간에 텀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길어요. 왜냐면 이거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까? 어떤 게 더 급한 일이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좀 복잡해지면서 다음 일을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적어놓고 시작하면 그 시간이 다음 일을 착수하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8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출근해서 한 30분, 1시간 정도? 퇴근 시간 전에 뭐 한 15분, 30분 정도는 거의 그냥 일이 흐지부지 흘러가는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퇴근 시간쯤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일에 착수를 하질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해도 오늘 안 끝날 거기 때문에 그 끝 시간이 흐지부지하게 흘러가 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15분이면 일 하나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치약을 끝까지 이렇게 짜서 쓰는 것 같이 이 시간을 끝까지 다 쓰게 돼요. 그동안 좀 이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가볍다고 생각해서 밀어놨던 일 하나에 적어서 끝내는 거예요. 아침에도요. 아침 시간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세요? 가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뭐 오늘 뭐 인터넷에서 본 기사거리 막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흐지부지 흘러가잖아요. 아침에 딱 적으세요. 아침에 저는 딱 15분만 여기에 따뜻한 물과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라고 딱 빼놓고 나머지서부터 일을 시작을 해요. 이 8시간이라는 시간을요. 빈 시간 없이 참 알차게 쓰게 돼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한 15분 정도만 이 계획표를 쓰는데 할애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시간은 절약할 수 있어요, 하루에. 저는 감사하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을 앉아서 일을 하는 사무직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 시간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이제 유용하게 쓰실 분들은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주시고요. 저는 가끔 주말에 토요일날 한 번씩 써요. 토요일날 이렇게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뭘 해야 되면 아침, 점심, 저녁 3끼 차려야죠. 아이들하고 놀아줘야죠. 잠깐 외출이라도 해야죠. 집안 청소도 해야죠. 언제 다 해요. 생각만 하기에는 다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한 번씩 이렇게 쓰면요.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말에도 한 번씩 집에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여러분도 집에서 시간 관리 하실 때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계획적으로 쓰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을까? 따라 하시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더 궁금해 하실까? 내가 이 내용을 더 올려도 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나 그 방법을 조금 더 배우고 싶다. 그 노하우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궁금하다.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빨리 시간을 내어서 이제 시간 관리하는 팁들을 더 가지고 영상을 한번 더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